그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은 뒤에 지자체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이 직접 거주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이게 원칙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숙박시설이에요. 그래서 주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거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안녕하십니까. 아이비토마토 노재욱 기자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까지 여러 부동산 상품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된 법률 상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신목의 김예린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정확한 개념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와 이제 호텔이 합쳐진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취사가 가능한 이제 중장기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다만 주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택법에 적용을 받지는 않고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은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숙박시설과 또 생활 숙박시설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일반 숙박시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텔이나 호텔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취사시설 없잖아요. 세탁실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 근데 반면에 이제 생활 숙박시설은 말 그대로 이제 생활이 가능한, 그래서 취사시설이 있다거나 뭐 세탁이 가능하거나 이런 주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설들을 말하는데 이게 흔히 레지던스 호텔이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을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하고 있어요. 방금 그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그런 주택 관련 세금도 내지 않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택에 대한 규제가 많을 때는 사실 틈새 상품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사실상 주거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좀 분양을 받는 분들이 많았고 시장에서도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게 거래가 됐었죠. 그럼 만약에 그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은 뒤에 지자체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이 직접 거주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이게 원칙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숙박시설이에요. 그래서 주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거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이나 또 불법적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건축법에 따르면 이제 소유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정부나 지자체도 책임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좀 방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동안은 전입신고까지 해주다 보니까 이게 전입신고 단계에서 사실 주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전입신고도 해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2021년에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로 사용 못한다. 그래서 전입신고도 안 해줄 거고, 그 주거로 사용할 경우에는 뭐 이거를 이제 그 적발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 뭐 이런 이제 그 내용을 내놨었죠. 그리고 이게 갑자기 주거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걸 금지하게 되면 좀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2년간 계도 기간을 뒀어요. 그게 이제 올해 10월까지인 거죠. 최근 준공을 앞둔 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 이제 분양 당시에 광고 문구에 시행사가 주거공간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일부 수분양자들이 직접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허위 광고 등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 숙박시설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게 장기 투숙이 가능하다 보니까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거기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에 대한 규제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 주거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이런 상품들이 좀 각광을 받았던 건데 부산 LCT 같은 데도 잘 아실 거예요. 여기도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이거든요. 여기 처음에 이제 분양할 때는 좀 분양이 잘 되겠냐 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는데 막상 분양하고 나니까 시세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게 바다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여기도 생활형 숙박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거주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라 주거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주택으로 사용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불법이 돼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금액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지자체나 뭐 정부 측면에서도 이거를 좀 방관한 부분이 있어서 2023년 10월까지 계도 기간을 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안 하겠다라고 한 건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피스텔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해서 전환해주겠다라고 했는데 21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된 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왜냐면 오피스텔이랑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 기준 자체가 달라요. 대표적으로 이제 주차장 면수라던가 뭐 복도의 넓이라던가 소방시설이라던가 뭐 이제 그리고 또 그 주거로 사용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살게 되잖아요. 그럼 주변에 이제 학교 시설이 갖춰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 기준을 충족을 못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생활형 숙박시설 이제 공유 부분과 전용 부분이 이제 막 혼합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거를 이제 일부 또 숙박시설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오피스텔 용도 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주거로 사용하는 거는 불법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계속 손해를 입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건설사에서도 주거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광고를 많이 했었는데 법에 어긋나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이게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주거 용도로 변경이 돼서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나 이런 것들 물을 수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주거로 사용할 수 있을 줄 알고 내가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실제로 주거로 사용을 못 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뭐 착각을 했다거나 아니면 속았다거나 이런 것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은 뭐 계약을 취소하는 것까지도 가능하죠. 이미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제 용도 변경을 가능케 해주겠다는 것인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질적인 뭐 대책이 지금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생활용 숙박시설에 대한 불법 거주 같은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정부 차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좀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맞다고 보실까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뭐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준다 이거 자체는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크게 완화해서 일시적으로 뭐 변경을 해준다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어려운 일이기는 하고 어쨌든 이거는 건축법에 따라서 규율이 돼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현재 그 생활형 숙박시설이 건축법에 따르면 주택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용도 기준을 뭐 한시적으로 크게 완화해서 이 오피스텔 변경이 가능하게 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상 뭐 해결책은 없을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부동산 호황기였잖아요. 그래서 일부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청약 경쟁률이 무려 수천 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부동산 침체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제 생활용 숙박시설에 대한 뭐 청약 또는 뭐 투자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생활형 숙박시설이 말씀하신 대로 주택에 대한 규제가 많을 때는 이제 틈새 상품으로 각광을 받아서 굉장히 이제 뭐 프리미엄도 높게 형성이 되고 거래가 활발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뭐 이게 주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게 분명해지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거래가 안 되는 추세죠. 그래서 이제 부산 같은 곳들도 굉장히 처음에 이제 그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곳들 이런 것들도 지금 뭐 거래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일단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양을 받으실 때 지금은 주택 침체기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던가 뭐 신도시 상가라던가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뭐 이런 것들 분양을 받으실 때는 항상 이게 법령에 맞도록 규정이 법령에 맞도록 지어졌는가 아니면 분양가 같은 것들이 너무 높지는 않나 이런 것들 보셔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도 문제가 된 게 시와호 쪽에 거북섬 거기 이제 상가 분양이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은 분양 승인이 나고 나서 이제 분양 모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뭐 사전에 막 분양한 거죠. 그게 불법 분양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뭐 불법적인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체크를 좀 잘 하셔야겠죠. 네, 오늘도 유익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그동안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돼서 헷갈리셨던 내용들 잘 이해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무계 김예린 변호사, 저는 아이비토마토 노재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